테마 15는 예산의 분류입니다. 예산 금액이 많으니까 인사행정처럼 공무원을 분류하듯이 예산도 분류해 놔야 돼요. 이 분류 방법은 일단 부서별로 하는 방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사야 될 물건 목록별로 품목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별로 기능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비냐 투자냐 경제 성질별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가 있는데 경제 성질별은 참고 자료 법정 예산 제도가 아니고 우리는 조직별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능별 장관항 세항까지, 그 다음에 품목별 요게 이제 법정 예산이에요. 이게 분류해놔야지 통제할 수 있고 재량 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품목별 분류하고 기능별 분류예요. 품목별 분류는 통제하기 쉬워요. 누가 언제 뭘 주고 얼마 사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통제가 쉽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능별 분류는 국방 기능에 50조, 무슨 복지 기능에 50조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사업을 계획하기 쉬워요. 사업의 계획이 나오니까 성과 파악하기도 편하겠죠. 결국은 품목이 통제가 되고 기능별이 좀 더 재량이 되겠죠. 조직별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조직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직이 써야 되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가 경제가 그 예산이 쓰였을 때 소비나 투자라는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 우리 앞에서 봤던 통합재정, 경제 성질별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분류의 원칙은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모든 예산이 다 포괄돼 있어야 되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 기준만으로는 다 못하니까 어,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조직별이야. 누가 사용했는가? 어느 부처가 우리 예산은 행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이런 데도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무행정만큼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중앙관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겁니다. 부처별, 소관별이라고 그래요. 법에는 소관으로 나와 있어요. 소관. 어떤 소관별로 나누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중앙관서에는 아까 봤던 중앙행정기관에다가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관서 더 많다.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국회 사무총장이야. 중앙관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어떤 부서가 총 얼마 쓰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총괄 개정에 참 적합하다. 또 행정부의 각각의 부서가 중앙관서가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부가 예산 심의하기에 편하다. 서로 연결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관련된 행정부처를 보니까 심의하기 편하다는 거죠. 전문성도 있을 거고요. 또 소관별로 총 금액이 들어오고 마음껏 집행하니까 재량이 좋죠. 집행도 용이하고 집행의 재량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서가 써야 돼요. 이 부서가 썼는가 안 썼는가 회계 책임도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부서가 산지는 알겠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적을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안 나오고 당연히 성과 파악도 안 되겠죠. 또 어떤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물건 산지도 모른단 말이야. 어떤 목적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20년대 가면 이제 예산 행정부 편성하죠. 대신에 지출 목록을 쭉 나열해 놓는 거야. 한마디로 700조 예산을 사야 될 물건들, 뭐 인건비니, 뭐 자재비니 이런 물건별로 쫙 나열해 놓는 게 품목별 분류예요. 무엇을 샀는가. 근데 뭘 샀는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 모르니까 역시 성과는 안 나오겠죠. 또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목록을 쭉 나열해도 얼마 안 되겠지만 무려 700조야, 지금 700조. 이 목록을 쭉 나열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또 사야 될 물건을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행정부는 집행의 재량이 없어요. 어쨌든 3번에 가니까 성질별 분류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장관항 세항의 그 이 목이 품목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맨 마지막에는 투입물일 거예요. 회계장부는 투입물 단위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산 물건 단위로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번 가니까 어떤 분류와도 자유롭게 결합 가능하다는 게 결국 맨 마지막에 사업을 하든 부서가 쓰든 뭘 하든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목은요,
행정부 내에서만 구속이 있지 입법부까지 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에 불과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목까지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까지 제출하지 않고요. 의회까지는 한 가지만 제출하고 세안과 목은 행정부 내에 있는 거야. 편성을 하지만 의회 의결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 바꿀 때도 의회 심의 없이 그냥 행정부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재부 장관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자, 장점 봐볼게요.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사라고 딱 써 있죠. 통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누가 산지 명확하니까 회계 책임도 명확해요. 그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마치 법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합법성이야. 또 이 목의 대표적인 게 인건비예요. 인사행정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이 얼마인지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산 개정에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나열돼 있죠. 결국 회계장부에도 그 산 물건 목록이 나열돼 있을 거예요. 둘이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잘못 썼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예산 개정과 회계 개정이 일치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사업에 이 물건이 들어갔는지 어떤 부서에 이 물건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부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총괄 계정이 안 되고요. 또 인건비라는 게 여러 부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A 부서가 쓴 건지 B 부서가 쓴 건지 A 사업이 쓴 건지 B 사업이 쓴 건지도 파악이 안 되겠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쨌든 수입물을 알겠지만 목적물이 안 나와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수립이 없다는 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고요. 또 미리 모든 게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또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용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마어마하게 문서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이 품목별이 LIBS라고 해가지고 20년대 통제 중심 예산으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기능별이야 이제 얘는요. 어떤 역할인가 그 얘기야. 국방 역할인가, 외교인가, 통상인가, 복지인가, 아니면 뭐 국토개발인가. 이런 역할별로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국방 기능 안에는 또 국방 사업이 있겠죠. 국방 사업 안에는 국방 단위 사업이 있을 거야. 단위 사업 안에는 하나하나의 활동이 있을 거고, 그 활동 안에는 사야 될 물건 목록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능별 분류는 역할인데 장관이라고 그래요. 쓰는 거니까 세출에만 들어가는 거야. 세출에만. 그다음에 기능이 세밀화된 게 항이라는 사업별 분류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 사업이 세밀화된 게 활동, 단위 사업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하나하나 개별 활동이 세세양인데 액티비티가 될 거고 거기서 사야 될 물건 목록이 아이템이 될 겁니다. 어쨌든 펑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액티비티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어쨌든 기능별 분류는요. 우리가 16개 분류를 할 건데 국가가 국방에 얼마 썼는지, 복지에 얼마 썼는지, 교육에 얼마 썼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뭘 했는지에 대한 총괄적 정보를 제공해요. 인건비가 얼마다, 자재비가 얼마다 이거 봐도 내가 얘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국방 사업에 50조, 뭐 교육 사업에 60조 이렇게 해서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지비예요. 두 번째가 인건비고요. 행정비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육비고 네 번째가 국방비. 이 정도 들어가면 한 90% 이상일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뭘 하고 있나 보이겠지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그러고 국방 기능에 50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방 기능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총괄 계정에 적합하고 또 세밀하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품목별 분류보다는 이 크게 국방 기능, 외교 기능 크게 나눠져 있는 게 또 이런 게 또 국가의 그 국회 심의위원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심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방 기능에 50조를 받았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재량껏 사업 계획을 짤 수 있잖아. 그래서 LIBS에 비해서 재량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기능이 교육 기능인지 복지 기능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유치원 교육은 교육 기능입니까? 복지 기능입니까? 노인 교육은 복지 기능이야, 교육 기능이야? 군인 교육은 교육 기능이야, 국방 기능이야? 이게 중복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 기능이 누구 건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복지라는 게 보건복지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도 하고 여러 부서가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어느 부서 건지를 나누기가 좀 힘들겠죠. 또 국방기능이 50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재량이 크죠. 재량 크다 보니까 사업 계획 짜긴 좋지만은 통제라든지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가 어려워요. 회계 책임이 묻기 위해서는 먼저 사야 될 물건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록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거 회계 책임이나 통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품목별, 그 다음에 장관에게다 이게 사업별이 항이거든요. 이게 항이 되고 이게 세항이 돼요. 나중에 좀 여기 써놔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사업별을 우리는 항이라고 그러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 단위사업 세항이라고 그래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이걸 세항이라고 그럽니다. 장관항, 장관이 찢어지면 장이 찢어지면 관, 관이 찢어지면은 항, 항이 찢어지면 세항인데 항까지가 입법 과목이야. 여기까지는 22년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해야 돼요. 그치? 세항과 목도 22년도 만들지만 국회 제출하진 않아요. 국회는 항까지만 허락해 주는 거야. 세항과 목은 행정부에 재량을 줘요. 재량을 준다는 거야. 미리 만들어졌지만 집행연도에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경제 성질별 분류는 우리가 봤던 통합재정이야. 국가가 700조 쓰였을 때 기금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800조 이상이에요. 이게 쓰였을 때 소비에 미친 영향, 투자 미친 영향 이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기억나죠? IMF 권장으로 들어왔고 79년도에 지방도 있다는 것, 금융은 뺀다는 것. 금융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갖고 있는 거지 사업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빠진다는 거예요. 이미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장점, 어쨌든 예산이 소비와 투자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나라가 소비가 많은가 투자가 많은가를 비교할 수 있죠.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투자가 많았을 때가 그 나라가 더 건전해요. 소비라는 건 경직성 경비란 말이에요. 그냥 매년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재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비가 많다는 건 정부가 사업을 하기 편하겠죠. 또 대통령한테 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국가 경제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부서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부 예산 700조가 300조가 소비고 400조가 투자라는 거야. 최고 책임자한테는 참 도움이 되겠지만 실무자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이건 참고 자료밖에 안 되고요. 또 소비도 어떤 소비 어떻게 쓰였는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 총액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총량식이다 보니까 분야별로 어떤 소비, 어떤 투자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성질별 분류가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건데 시험에 나올 건 품목하고 기능별 분류 비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과 뭐 이제 법률 문제인데 기억나죠? 요 소관이 먼저 나와. 일단 소관별로 먼저 가른 다음에 그다음에 장관항, 세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장 앞에 소관이 있으니까 소관이 더 넓은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야. 장이 제일 넓어요. 기능별이 제일 넓어요. 왜냐하면은 소관은 부처별인데 부처별 인건비가 있어 없어?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행정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부처별로 먼저 구분되는 건 맞지만 부처 안에도 뭐 인건비가 있다든지 복지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다시 다 모아서 횡적으로 모아가지고 전체 행정비, 전체 복지비, 전체 뭐 교육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이 먼저 나왔지만 장관이 더 넓은 개념이다. 장이 찢어지면은 관이 되고 관이 찢어지면 항이 돼요. 항이 찢어지면 단위사업이란 세항이 될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장관 한까지만 국회 제출에 승인받는 입법 과목이 될 거고요. 세안 과목은 비록 만들어졌지만 국회 승인은 필요 없는 행정 과목이에요. 세출 예산은 그래서 소관, 장관항, 세항목 달라진다는 거고 세입은 X라는 게 없다는 거 그냥 소관, 관항목이에요. 관항목으로 관항목으로 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좀 더 간편하죠. 어쨌든 세입보다는 세출이 중요하니까 소관, 장관항, 세항목 소관이 조직별, 장관항, 세항까지가 크게 기능별 또 세부로 갈라진다면 항의 사업별 세항이 활동별이에요. 이걸 갈라놔야 되겠다. 헷갈릴 거니까. 그 다음 목이 뭐가 돼? 품목별이 될 겁니다. 품목별이. 그 다음에 이따 아직 안 배웠지만 소관은요. 중앙관서야. 법률로 정해져요.
법률로 정해줬는데 그 중앙관서 권한을 바꾼 거야. 그럼 법률로 바꾼 거죠. 국회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법률로서 소관이 바뀌었을 때 그때 예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사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금액이 바뀐 것도 아니야. 이걸 이체라고 그래요. 이체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반면 입법 과목은 승인받고 만든 과목이니까 바꿀 때도 역시 승인받아야 돼요. 행정 과목인 세안과목은 비록 만들었지만 국회 승인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 장관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체, 이용, 전용이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신축성이죠. 이 중에 이용만 국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체와 전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또 요 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는 세밀하게 목까지 짜오라고 그랬는데 20년대는 50년대는 세항까지 이게 너무 복잡하 그럼 세밀하게 갈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항까지만 짜와. 항까지만 짠다는 것은 항 안에 있는 세항과 목은 재량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인데 사업이거든요. 동일 정책의 단위 사업을 묶은 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사업 중심으로만 프로그램 정책을 만들라는 거야. 대신에 요 안에 있는 단위 사업은 재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량 줄 테니까 네가 성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단위 사업은 너무 조그마니까 이 단위 사업을 묶어서 사업 단위로 큰 금액을 줄 테니까 네가 단위 사업을 마음껏 운영해봐. 대신에 이제 그 단위 사업을 매년 평가해야 돼요. 이걸 재정사업 자율평가라고 그래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어쨌든 단위 사업이 아니라 항 단위로 넓어졌기 때문에 단위 사업에 거는 재량이 있잖아. 그럼 내가 제일 좋은 데다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게 목이 나간다면은 장이 뭐다 분야가 되고 관이 부문이 되고 항이 사업인데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도 편성 비목이 통계 비목이 있는데 그래서 야문사 이게 그냥 사단 야문 푸단보다는 야문사단 세평통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래요. 야문사단 세평통 해가지고 동자가 이렇게 야가 더 큰 개념이다. 16개 분야에 있고 뭐 67개 부문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언제 들어왔냐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 때문에 들어온 게 뭐다? 재정사업. 세양이 자율이잖아. 자율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매년 재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위 프로그램들은 금액을 삭감해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입니다. 신성과주 예산제도고 나중에 신성과주 예산제도 할 때 개혁할 때 또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